연속 확률 분포를 설명을 해주고 통계적 추정까지도 갑니다. 오늘 해서 진도를 끝낼 거예요. 통계적 추정 끝이에요. 네, 통계가 끝이에요.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 또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나와.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거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이미 나왔던 거야. 확률 질량 함수. 점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 알겠지? 근데 얘는 이제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것 뿐인데, 이걸 fx라 그러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 확률 분포가 될 수 있어. 그 두 가지가 뭐였어? 각각의 확률이 0부터 1 사이여야 되고 확률 총합이 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문제 속에서 이 f가 정의된 구간이라는 게 나올 거야. 이걸 찾으셔야 되고요. 얘가 0부터 1이다. 얘는 반드시 또 연속 확률 분포는 구간의 확률만 구할 수 있어. 한 점에서의 확률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구간의 확률이라는 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 정적분이에요. 면적이라 그랬어.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정적분을 이용하지 않아도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면적을 구하는 게 나아. 삼각형이나 사각형 이런 것들은 그냥 면적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확률 총합이 1이라는 거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시그마로 썼지만 여기선 정적분이라고. 정의된 구간이 A부터 B까지겠지? 그래서 전 구간을 다 넓이를 구한 게 1이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것들이 이런 문제라고. 이런 문제. 1, 2번. 오케이? 그래서 요게 확률 분포가 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평균, 분산 세 가지라 그랬어. 근데 벌써 확률 구하는 법을 배운 거야.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면적이다. 정적분. 알겠지?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겠지. 평균은 이산 확률 분포에서 어떻게 구했었어? 지금 네가 해가지고 알겠지? 어떻게 구했어? 말해봐. 표현을 해봐. 별량이랑 확률을 해서 더해요. 그치. 그게 나오게끔 하려고 복습을 시킨 거야.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더한다라는 의미를 시그마 대신에 여기서는 뭘 쓸 수밖에 없다고? 정적분, 인티그랄을 쓴다고. 그래서 A부터 B까지 정의됐으면 A부터 B까지 있지. 전 구간을 다 더했었잖아. 이산 확률 분포도. 그럼 확률이 fx dx였어. 이건 1이란 말이야.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확률 총합은 1이라고. 여기에 x를 곱하면 변량을 곱하면 곱해서 더한다 이런 뜻이야. 변량과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이게 x의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분산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분산은 정의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는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평균이 만약에 10이다. 그럼 x 빼기 10의 제곱을 곱해주면 돼. 확률 밀도 함수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그런데 x 빼기 10의 제곱 곱하기 fx 적분 가능해? 불가능해. 정적분은 고배 적분법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걸 다 전개해야 돼, 다. 그럼 이거 전개하는데 짜증나 안 나? 짜증나요.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성질로 구하는 게 나아. 성질이 뭐였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자? 평균의 제곱을 빼자. 오케이?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제곱의 평균은 x제곱.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x 곱하면 x에 대한 평균이고 x 제곱 곱하면 x 제곱에 대한 평균이라고. 잘 안 써주는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빼기 평균 제곱을 해주면 돼. 근데 평균 제곱을 빼줄 건데 평균은 또 어떻게 구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고 여기에다 뭘 곱하면 돼? x. 이게 그나마 적분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런 문제가 나와. 여지껏 수능에서 연속확률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 구하는 문제 제 기억에 없어요.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올해 고1부터는 이 과정이 없어져요. 올해 수능 아니면 내년 수능 2번 남았다고. 이걸 뭐하러 문과애들 힘들게 가르치겠어. 한 번은 내겠지. 이 교육과정의 마지막 막차를 탔는데 한 번은 나오겠죠.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죠. 알겠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구하는 거 했어. 이제 연속확률 분포로 갈 거야. 연속확률 분포는 연속확률 분포에서 세 가지 구했어. 이제 정교 분포로 갈 거야. 연속확률 분포는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교 분포를 배운다고 그랬어. 오케이? 정교 분포는 기호가 이거야. x는 따른다. n. 여기에 m, 시그마 제곱을 써요. m이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분산이야. 그래서 여기는 평균과 분산을 써요. 뭐하고 뭘 써? 평균과 분산. 정교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쓴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확률 분포는 구하는 게 세 가지라 그랬어.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 확률. 확률. 두 번째? 평균. 분산. 세 가지라고. 근데 정교 분포는 뭐하고 뭐를 알려줘. 정규 분포요? 평균이랑 분산. 평균하고 분산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알려줘 안 알려줘? 확률? 그러니까 이제 얘는 구하는 게 뭐만 남은 거야? 확률만 남은 거야. 정교 분포는 그러니까 쉬워 안 쉬워? 쉬워. 어려운 게 아니야. 뭐만 구하면 돼? 확률. 근데 얘 확률 밀도 함수가 뭐냐면요. 열나 복잡해요. 그걸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습니까? 정교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나도 못 외워. 한번 도전을 해본 적은 있는데 금방 까먹더라고. fx는 루트 2파이 곱하기 루트 밖에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지수승의 마이너스 x 빼기 m 제곱 분의 1 이었나? 그럴 거야. 아주 돌아버리겠지? 지금 이거를 내가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틀렸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이거 외워 못 외워 나도. 나도 못 외워.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얘는 모양이 복잡하다. 이것만 알면 돼. 그런데 이 확률 밀도 함수 fx는요. 이 fx는 그래프가 특징이 있어. 얘는
x축만 그리고요. y축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그려져요. 함수값은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내가 함수값은 1을 넘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구간의 넓이만 구하기 때문에 함수값은 의미가 없어. 1을 넘는다고 fx가 y값이 1을 넘는다고 해서 요 값이 1을 넘는다고 해서 요 값이 1을 넘는다고 해가지고 이 구간의 넓이가 1을 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됐습니까? 얘가 그래프가 정교 분포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만 알면 돼. 얘는 x축이 정분선이고요.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요 가운데 뾰족 올라와 있는 부분 있지? 이게 평균이고 좌우 대칭이에요. 평균을 중심으로 뭐야? 좌우 대칭 그래프야. 정교 분포. 이거 가지고 확률을 많이 구해.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이 그래프에 대한 성질 가지고 정교 분포를 따르는 어떤 두 집단이 있어. 그 집단 가지고 세 집단이라고 할까? 아예?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래서 얘를 A, 얘를 C, 파란색을 B라고 할게요. 집단은. 그리고 수학 성적이라고 하자. A 학교, B 학교, C 학교. 알겠습니까? 그리고 A하고 C는 높이가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지. 그럼 A하고 B는 평균이 똑같은 거고 C는 평균이 A, B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거야. 그러면 얘네들 그래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우수성. 수학 점수면 누가 수학을 더 잘하는 학교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오로지 평균만으로 비교해요. 우수성은 뭘로만 비교해? 평균의 위치. 그러니까 우수성은 A 학교랑 B 학교는 같고요. C 학교가 더 우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엔 표준 편차의 크기. 표준 편차의 크기. 얘는요. 높낮이로 얘기해요. 뭘로 얘기해? 높낮이로 얘기해. 표준 편차가 뭐였니? 표준 편차가 뭘 구한 거였어? 표준 편차 분산의 뜻이. 그러니까 분산은 그럼 뭐였어? 표준 편차를 왜 구했어? 내가 그거를 설명을 했었어. 분산을 왜 구했냐면요. 자료들이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통계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대표값하고 산포도라는 게 있는데 대표값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균으로 설정을 했다고 우리가. 근데 내가 평균이 꼭 대표값으로서 훌륭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대표값으로 많이 하니까. 그랬을 때 그 대표값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자료들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뭐야? 표준 편차라고. 이해가 돼?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작다라는 거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그 평균적인 값이야. 표준 편차가. 그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적다라는 거는 그 주위에 평균 주위에 자료가 많다 안 많다? 자료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편차가 적게 나오겠지. 평균 주위에 비슷한 값들이 많아야지 편차가 적겠지. 그거의 평균이 적겠지. 편차들의 평균. 이해돼?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다 작다는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정교 분포 그래프에서의 높낮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뭘로 얘기할 수 있다고? 높낮이.
A하고 C가 높낮이가 똑같다고 내가 가정을 했잖아. 그러면 표준 편차도 똑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B보다는 A가 더 높지. 그 얘기는 A가 A 주위 평균 주위의 확률이 더 면적이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확률이 더 어떻다라는 거야. 평균 주위의 확률이 똑같은 구간을 잡았을 때 확률이 더 A가 더 크다라는 거지. 면적이 크니까. 그 얘기는 A가 평균 주위에 아이들이 더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야. 그럼 A는 A 집단은 평균 주위에 아이들이 더 많이 몰려 있으니까 뭐야? 표준 편차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 작아져요. 그래서 약간 반대 개념이 돼. 높이가 낮을수록 표준 편차는 크다라는 거야. 멀리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 이해가 되니? 이걸 이해해야 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나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고른 정도를 얘기하기도 해요. 자료의 분포의 고른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수학에서 고른 정도는 평균주의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있느냐를 얘기해. 평균주의에 애들이 대표값 주위에 많이 있을수록 그 자료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10점, 20점, 30점, 40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균이 50점이면 49점, 48점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고른 거야. 51점, 52점 이런 식으로. 개념 잡혀? 그러면 평균주의 애들이 많으면 표준 편차가 뚝 떨어진다 그랬거든.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것들의 평균인 표준 편차 떨어질 거라고. 근데 표준 편차가 떨어질수록 그래프는 높이 올라가니까 고르다라는 거는 높이 올라갈수록 고른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오히려 B가 표준 편차가 컸었지? A하고 C는 고른 정도가 똑같은 거야.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 쓰진 않을 거지만 참고로 최상위권, 최하위권은 양 끝에 있는 아이들이잖아. 그 집단의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이 누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비율로 얘기했을 때 그때는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면 평균주의에 많은 거니까 눌러줘야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낮을수록 뭐야? 양 옆에 애들이 많은 거야. 근데 그래프가 낮으면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지. 표준 편차가 클수록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이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수학 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만 봐도 같은 90점이어도 얘가 이 90점의 의미가 더 훌륭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집단, B 집단이 둘 다 평균이 50이야. 근데 A 집단은 표준 편차가 10점이고 B 집단은 표준 편차가 20이면 멀리 떨어진 게 더 많이 있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20점 정도 떨어졌다는 거거든. 그럼 최상위권 아이들이 훨씬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 B 집단이 표준 편차가 클수록. 그건 90점이 의미가 없는 거야. 가치가 떨어져. 근데 50점에서 표준 편차 10점이면 40점, 60점 사이 애들이 많아. 그런데 90점을 맞았어. 걔는 잘한 거야. 이해가 돼?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어떻게 내야지 최상위권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겠니? 표준 편차를 떨어뜨려놔야지. 평균하고.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변별력을 높여야 되겠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려면 시험을 어렵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들 다 평균주의에 맞는 거야. 수학 평균 40점, 30점 요대로 딱 맞춰봐. 웬만한 애들 물어보면 다 40점, 50점, 우와 너 잘했네 이러지. 그 중에서 90점 맞아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니네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제 거예요. 만점 맞았는데 4등급 맞았어요. 네 친구 만점 받았는데 4등급? 제가 만점인데 4등급이. 지리. 아, 지리요? 아 진짜 짜증. 지리를 그렇게 한 건 지리를 버렸다는 얘긴데요, 거의. 학교에서. 제가 이해가 지리 선생님이 낸 건데. 어쨌든 네. 지금까지 뭘 얘기한 거냐면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이야. 일반적인 그래프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이고 가운데가 뭐다? 평균. 까먹지 마셔야 돼요. 평균의 좌우 대칭.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정규분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래프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수한 집단은 평균만으로 높낮이 상관없어요. 평균의 위치가 우수성을 그 집단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높든 낮든 평균이 이쪽이 더 크면 이쪽이 제일 우수한 거야. 그 다음에는 표준 편차는 높이가 클수록 작아. 약간 반대 개념이야 그래프랑. 클수록 작은 이유를 생각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어. 표준 편차의 의미를. 그거를 표준 편차의 의미를 평균 주위의 애들이 많으면 작아지는구나. 편차가 적구나.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안 그러면요 자꾸 헷갈려요. 됐습니까? 이해되지?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아까 나온 거예요. 기억납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자료는 Z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Z는 평균이 뭐가 된다? 0, 분산은? 1. 근데 이 분산을 1제곱꼴로 써요. 표준 편차 제곱꼴로 씁니다. 그래서 Z는 따른다. 정규 분포를. 노멀. 정규가 노멀이잖아. 그래서 N 쓰는 거야. 아는 단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0 쓰고요. 평균 쓴다 그랬잖아. 여기 먼저. 평균 쓰니까 여기다 뭘 쓰고? 0. 분산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어려운 의미 아니야. 그냥 간단해. 원리가. 아까 봤잖아. 임의의 문자로 했잖아. 이거. 임의의 문자로 했는데 평균 0 나오고 분산 1 나왔지. 내가 이거 어차피 설명할 거기 때문에 아까 자세히 풀어준 거야. 알겠어?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근데 네가 그냥 그걸 0, 1 외워가지고 했길래. 외우셔야 돼 지금은. 당연한 건데. 모르면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거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규분포. 너 생각을 해봐.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랑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같을까? 다를 거 아니야. 그거를 표준화 시키면 그 수학 점수의 평균을 빼고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를 나눈 거랑 영어라고 그러면 영어의 평균을 빼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눈 변수랑 이걸 Z로 바꾸기만 하면 걔는 무조건 같은 분포가 돼요. 이걸 우린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표준 정규. 표준화시킨 정규 분포라 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로 하나로 만들 수 있구나. 근데 내가 정규 분포는 뭘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 확률. 확률은 뭐라 그랬어? 연속 확률 분포에서. 면적. 그치? 그럼 아까 그 함수 되게 복잡한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요? 그거를 적분하려면 미쳐버리지. 나도 못해. 그 적분 나도 못한다고. 수학자들이 그래서 평균이 달라지고 분산이 달라질 때마다 그래프가 매번 틀려지는데 그걸 매번 적분을 해가지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를 낼까? 안 내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규 분포가 다 하나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요걸로 만들었을 때 요 녀석만 제대로 뭘 만들어 놓으면 확률표를 만들어 놓으면 굳이 다른 자료들 다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얘기야. 이게 의미야. 모든 정규 분포를 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 녀석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자. 이게 의미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표준 정규 분포표라 그래. 알겠지? 표준 정규 분포표인데 얘는 뭘 구해 놓은 거냐면 얘도 정규 분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어차피. 가운데가 뭐라 그랬어? 모대칭. 평균 대칭. 얼마 지났다고 까먹어. 근데 표준 정규 분포표는 평균이 얼마예요? 0. 0. 그래서 0대칭이야. 그 음수 나오고 양수 나올 수 있어. 변수는 음수, 양수 나올 수 있는 거야. 확률이 양수여야 되는 거지. x축 위에 그려져야 돼. 알겠어?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는 뭘 만들어 놓은 거냐면 0부터 알파까지의 확률만 구해 놓은 거예요. 얘만 정규 분포표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얘만 만들어 놨을까? 좌우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의 확률들을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구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표준 정규 분포표 확률 P 얘가 마이너스 1부터 2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양수만 나온다 그랬어. 그것도 0부터 시작하는 거만. 좌우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야. 얘가 어차피 그래프를 이렇게 쬐끄맣게 하나 그려. 여기가 뭐야? 표준 정규 분포표는 0. 0이란 말이야. 표준 정규 분포표가 0이야. 정규 분포표는 평균이야. 그러니까 평균 70이면 여기 70 되는 거야. 평균이 마이너스 50이면 여기 마이너스 50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는 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이지? 그러면 이거를 0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얘는 표에 있을까 없을까? 0부터 2까지는 표에 있다고. 오케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 이것만 있다고. 그러니까 0부터 2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럼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면적을.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1까지로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1부터 0. 그래서 얘는요.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야. 표를 보고. 이해돼? 그럼 이거 해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생각을 해봐. 자, 그림을 쬐끄맣게 그려. 앞으로 네가. 이게 Z축이야 이제. X축이랑 상관없죠. 똑같은 거야. 여기가 뭐야? 그리고 2보다 큰 걸 구하라는 건 2보다 큰 녀석의 면적이지? 정근선이니까 이거 무한히 나가. 이 면적을 구해야 돼. 근데 표는 어디서부터? 0부터밖에 안 주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나와 있겠지. 0부터 2는 표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빨간색, 파란색 요거 두 개 더한 거는 좌우 대칭이니까. 요만큼은 얼마가 되겠어요? 빨간색, 파란색 더한 거. 전체 얼마예요? 반.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반.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아, 전체가 얼마냐고? 1이죠. 확률 조합. 얘도 확률 분포라고. 그럼 여기 반절 얼마예요? 2분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보다 크다를 구하려면 0.5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표는 수학자들이 어디까지만 구하는 거야? 표준 정규분포표는 0 이상
알파 이하만 구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문제 네가 당황할까봐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우리가 변수 x, 변수 y 뭐 이런 거 할 때는 라지를 쓰고 보통 z도 라지야 이거. 근데 여기에 표준 정규분포표는 실제로 스몰 z가 있어. 이건 여기에 좌표를 스몰 z로 쓴 것뿐이야 알파 대신에. 당황하지 마. 알겠습니까? 됐죠 이제.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핵심이에요. 이거 정규분포는 뭐만 구하는 게 끝이다. 정규분포는 뭘 구하는 게 끝이다. 정규분포요. 면적? 면적 못 구해 네가. 면적 어떻게 구해 네가. 나도 못 구한다니까. 정규분포 확률분포는 몇 개를 구하는데 확률. 그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확률 분포 안에 정규분포가 있는 거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어차피 확률 분포는 몇 가지를 구하는데 세 가지를 구한단 말이야. 뭐뭐뭐뭐 확률, 평균, 분산. 그런데 정규분포는 특성상 뭐하고 뭘 알려줄 수밖에 없어. 평균과 분산을 써야 되니까 그걸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면 남은 거 뭐 남았어? 근데 그 확률을 뭘로 구하자? 표준 정규 분포로 구하자 이거야. 흐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규 분포를 뭘로 구하자? 표준 정규 분포로 구하자. 그래서 정규 분포는 확률을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전부 다 뭘로 구한다? 표준화. 따라해봐. 뭘로? 표준. 네가 이걸 명심해야 돼. 정규 분포 문제를 만났어. 멀뚱멀뚱 x, y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전부 다 뭘로 고쳐야 돼? XY요. x, y. 변수가 x든 y든 다 뭘로 고쳐야 돼? z로 고쳐야 돼. 근데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먼저. 네? 아무 문자나 써도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표준화 문자는 z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량은 x를 쓰든 y를 쓰든 뭐 k를 쓰든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표준화는 약속이야. z를 써. 뭐 z도 아니고 저 딴 거 쓸래요? 쓰던가. 써도 상관은 없어. 엄밀히 얘기하면. 그걸 표준화라고 표시만 해주면. 알겠어? 근데 일반적으로 표준화는 뭘 쓴다? z.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는 0에서 알파 사이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좌우 대칭성하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구한다. 알겠죠? 이게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다시 한번. 정규 분포는 뭘 구하는 거다. 확률. 근데 그 확률은 뭘 해야지만 구할 수 있다? 네? 다시. 이건 뭐 내가 되게 어려운 걸 설명하는 것 같잖아 지금. 너 여기 파트는 되게 쉬운 거야. 너 착각하면 안 돼. 말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앞부분만 잘 돼 있으면요 겁내 쉬운 거야 이거는. 확률을 5C 2분의 3C 2 이런 걸로 안 구해요. 여기는 생각할 건덕지도 없다고. 확률을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다 주어진다며. 표준화. 민주야
핵심을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나중에 들어봐라 지금. 나중에 다 알고 나서 한번 들어봐.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겠어? 정교분포는 뭘 구하는데? 확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모든 정교분포는 뭐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표준점. 그게 핵심이라고. 표준화야 표준화. 그 표준화는 어떻게 시킨다? Z를 어떻게 만든다? 따라해. 편차분의 아니 표준 편차분의 편차. 표준 편차분 편차. 알겠어? 표준 편차분의 편차잖아 이 모양이. 표준 편차분의 편차. 알겠어요? 예시를 갈게요. 네가 예시가 없으니까 지금 감이 안 오는 모양인데 어떤 수학 점수 x가 정교분포를 따를 때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10. 그럼 여기는 100을 써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주어지면 100을 쓰는 거야. 분산이 100이라고 해도 10제곱이라고 써야 돼. 알겠어? 여기는 표준 편차 제곱자리를 쓰는 거야. 분산을 쓸 때. 그러면 얘는 이걸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올 거라고. 50 이상 80 이하일 확률.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한다고. 뭐 해야지만 구할 수 있어? 표준화. 표준화. 알겠어? 표준화는 편차를 뭘로 나누는 거? 표준 편차. 그래서 얘를 50보다 크고 이렇게 있으면 전부 다 평균을 빼고요. 주어진 평균을 빼. 그리고 뭘로 나눠요? 표준 편차로 나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Z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Z. 이렇게 네가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지. 쬐끄맣게 시험지에다가. 여기가 얼마? 이게 표준 정규 분포면 0.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면적. 그러면 얘는 바로 있어 없어? 있지만 마이너스 2부터 0은 어떻게 구해야 돼? 0에서 2. 그렇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그럼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표로 이렇게 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Z, 스몰 Z를 쓸 거라고 아마. 라지 Z, 스몰 Z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 여기 확률을 써준다고. 여기가 1이면 얼마, 2면 여기 확률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로 줘요. 이런 표로. 그럼 거기에 맞는 걸 가지고 네가 여기다가 채워 넣으면 돼, 안 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1일 때 0. 얼마 이렇게 준다요. 2일 때 0.477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로그 3이 0.4772 뭐 하여간 그런 비슷한 숫자를 줘요. 알겠어요? 3이면 0.49 아니 0.5는 안 넘어. 왜? 왜 안 넘겠어? 이게 아무리 커도 이 숫자가 아무리 커도 여기 반절 더해봤자 뭐야? 0.5니까 2든 3이든 5든 6이든 거의 3일 때 거의 이게 Z축에 붙어가지고 거의 0.5에 가까워요. 그래서 3 넘는 건 잘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걸 표준화를 시켰어. 근데 이게 10 잘못 구했구나. 내가 다시 해봐야 돼. 알겠어? 그런 거 안 나와. 표준화 시켰을 때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의 숫자가 나오지. 알겠니?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바꿔요. 이거를 Z로 바로 쓴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로 쓸 거야. 이 가정이 머릿속에서 계산이 돼야 돼. 50 빼기 70 나누기 10 마이너스 2.
Z 80 빼기 70 나누기 10 알겠니? 바로 돼야 돼요. 명심하세요. 이게 확률 구하는 거야. 통계적 추정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네가 통계적 추정을 단원명이야. 얘가 뭐라고? 단원명. 여기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름을 통계적 추정이라고 붙인 거야. 알겠니?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수원의 단원명 중에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도 있고 수학적 기납법도 있어요. 근데 단원명이 수학적 기납법이야. 근데 네가 알다시피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점화식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 네. 그런 것처럼 단원명에 꽂혀가지고 수학적 기납법만 기억하지 않듯이 얘도 통계적 추정 안에 두 개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구별을 지어야 되는데 애들이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을 못 지어. 가르쳐보면 너무 답답해. 알겠어? 너무 답답해. 진짜 너무 명백히 구별이 돼 있어. 문제 속에서 딱 보면 이거는 구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네가 누투 계산하는 거랑 분수 계산하는 거랑 무리식이랑 유리식이랑 계산하는 거를 구별 못하니? 보면 알잖아. 그냥 이게 무리식 계산인지 유리식 계산인지 보면 알아 몰라. 알죠. 근데 이거는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구별이 명확하거든. 와, 이건 난 돌아버리겠어. 진짜로. 너는 구별 잘하길 바래. 알겠어? 얘는 그 두 가지가 뭐냐? 이 단원 안에 있는 두 가지가 첫 번째 추출, 두 번째 추정이야. 그래서 이름을 통계적 추정이라고 붙이는 거야. 근데 얘가 이름 붙인 거 충분히 납득은 돼요. 왜 그러냐면 추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추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내용을. 근데 실상 추출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들어봐.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X는 이제 모집단이야. 어미모자야. 기준이 되는 집단. 그래서 모집단이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교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얘를 모분산, 모평균, 모분산이라고 불러요. 모표준 편차라고 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N개를 이미 추출을 해요. 그러면 야 진짜 N개를 이미 추출이란 말이 쓰였어 안 쓰였어? 이미 쓰였잖아. 근데 왜 추출인지를 모르냐고. 그러면 이게 진짜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린 기호를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얘를 뭐라 불러? 표본 평균. 읽는 건 X바예요. 뭐라고 읽어? X바. 표본 평균이 따른다. 얘도 정교 분포를 따르는데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뭐가 되느냐? 여기 평균 써야 되잖아. 먼저 그치? 놀랍게도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아요. 분산은 N개 이미 추출했지. 그러면 분산을 N으로 나눠요. 근데 내가 여기는 제곱꼴로 써야 된다 그랬지. N분의 시그마 제곱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이야. 이런 꼴로 씁니다. 분산을 뭘로 나누면 돼? 그냥 N으로 나누면 돼. 어려워? 그럼 표준 편차는 뭐가 되겠어?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지. 표준 편차 제곱꼴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은 내가 이거 다 글은 안 썼어.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어떻다? 같다. 모 분산을 N으로 나누면 표본들의 분산, 표본 분산이 된다.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그럼 얘도 하나의 변수이고 얘도 하나의 정교 분포지.
그럼 뭘 구하라는 게 나오겠니 또? 뭘 구하라는 게 문제 속에서 나오겠어? 정교 분포는 뭘 구하는 건데? 확률. 얘도 정교 분포니까 뭘 구하겠냐고. 확률. 그럼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고. 그거 표준화. 알겠어요? 일로 가는 거야 또. 얘도 그냥 정교 분포야. x 바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 저것도 변수일 뿐이야. 됐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추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예를 들어서 모집 단위 x가 1, 2, 3이야.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구술이 1이라고 적혀 있는 구술 1개, 2라고 적혀 있는 구술 1개, 3이라고 적혀 있는 구술 1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중에서 구술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표본 2개가 되는 거지. 그거의 평균을 내. 그거에 뭘 내? 평균. 그게 표본 평균 x바야. 그럼 2개를 이미 추출한다는 거는 주머니에 1, 2, 3이 적혀 있는데 하나 뽑고 집어넣고 다시 하나 뽑는 거야. 그럼 1 뽑힐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럼 1 뽑혔을 때 1 더하기 1을 2로 나눈 게 그 1 표본 2개의 평균이 되겠지. 얼마? 1이에요. x바가 될 수 있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표본 평균들은 1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1하고 2 뽑으면 2분의 3. 2분의 3 2 뽑으면 평균 2. 2, 3 뽑으면 2분의 5. 3, 3 뽑으면 6분의 3, 3. 이게 제일 크겠죠. 표본 평균. 끝이야. 그럼 확률 구하면 전체 가지수는 일단 몇 가지냐면 처음 뽑을 수 있는 거 3가지, 뒤에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3가지. 전부 다 몇 가지? 9가지. 근데 평균이 1 나올 수 있는 거 1, 1 한 가지. 1.5 나올 수 있는 거 1, 2 아니면 2, 1 두 가지. 2 나올 수 있는 건 1, 3, 3, 1, 2, 2 세 가지. 2.5가 평균이 나오려면 2, 3, 3, 2 두 가지. 한 가지. 3, 3 한 가지. 알겠어요? 이거거든? 그럼 봐라. 이 녀석 평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이 모평균이야. 이 표본 평균들의 표본들의 평균이잖아 얘네가. 1, 1.5 이런 거. 이것도 평균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평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이거의 평균이 얘가 돼요. 네가 직접 구해봐. 심심하면. 직접 구해보라고. 얘 평균 2거든요. 얘 평균도 2예요. 신기하지? 그럼 너 이거 분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1 빼기 2에 제곱해가지고 하면 되지? 네. 얘 분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그 분산이 얘 분산을 2로 나눈 거예요. 열나 신기하죠. 이해돼요? 그리고 네가 보면 알겠지만 2개만 뽑아도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9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 표본 평균의 가지수가 많아져 안 많아져? 모집단보다 많아졌잖아. 모집단 3개, 아, 얘는 몇 개? 5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져 안 많아져? 맞아요. 많아지지. 이게 추출이라는 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될 때까지 하는 거거든. 이거를 확장 개념으로 가면 수학 전국, 네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전국 10만 명이에요. 모집 단위 몇 명? 10만 명. 1000명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낸다. 이 말은요, 1000명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한 번 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여라. 이러면요, 1000명을 모아야 되는 거야. 10만 명 중에서 1000명을
나올 수 있는 걸 다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평균을 내라. 네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이 의미를. 얘는 표본 평균을 대표하는 변수.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얘는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읽는 애들이 많은데 얘는 뭐야? 표본 평균들의 뭐야? 평균. 야, 상식적으로 10만 명의 수학 평균과 1000명 한 번 뽑은 거의 수학 평균이 같을 수 있어, 없어? 같을 수 없잖아. 10만 명의 수학 평균이 어떻게 1000명 뽑은 거의 수학 평균과 똑같겠니? 이걸로 예를 들어도 이 녀석의 평균이 어떻게 한 번 두 개짜리 두 번 뽑는 거를 한 번 뽑은 거랑 늘 똑같겠니? 1일 수도 있을 거고 다르잖아. 얘 평균 2잖아. 다를 수도 있어, 표본 평균은. 근데 그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서 평균을 내면 그게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라는 거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뭐다? 그 평균. 아니에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는 게 하나의 용어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들을 이미 추출한 거를 평균 내. 그 평균들의 평균. 알겠습니까? 그게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요, 이런 개념 자체가 안 쓰여.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어차피 이거 줘요, 안 줘요? 이거 주고 뭐 N개 뭐 100개 뽑았다, 16개 뽑았다 이런 식으로 줘, N개를. 그럼 이걸 줘요, 안 줘요? 안 줘. 이걸 네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거 안 주고 이 녀석에 대한 확률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K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표준화 하면 되는 거야, 표준화. 그 얘를 구해야지 평균을 빼고 분산을 나누고 이룰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흐름? 이게 추출 끝이야.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N개 이미 추출 확률 구해라. 그럼 뭐야 이거? 확률 구해라? 이거에서 이거 구해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표준화 시켜서 정규분포 확률 구하는 문제랑 똑같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본질적인 의미로 가면 10만 명의 평균을 다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표본 1000명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한 번 구해요. 한 번 구했을 때 그 표본 평균 한 번 가지고 10만 명 모집단의 평균하고 모평균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거꾸로 찾아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추정.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분포는 한 개가 아니지. 표본 평균들의 분포야. 이 중에서 한 개를 뽑아. 얘는 몇 개? 한 개를 구해. 뭐 1000명의 평균을 70점 구했단 말이야. 이 70점이 실제 10만 명의 모평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거꾸로 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추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돼요? 추출, 추정. 추출은 뭘 구하는 게 핵심? 확률. 추정은 말 그대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그 추정하는 걸 뭘로 추정하느냐? 신뢰 구간. 뭘로 추정해? 신뢰 구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내가 구한 1000명의 표본 평균 하나가 70점인데 이 70점을 기준으로 65점부터 75점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거꾸로 추정한다고. 10만 명의 평균이 65점과 75점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추정이야. 그걸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외워. 알겠습니까? 이거 외워도 돼요. 내가 외우라는 거 외우세요. 한 번 구한 표본 평균에서 이건 구간 표시지, 폐구간. 여기에서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해요. 이거를 외우세요. 알겠어요? 여기에서 알파는 뭐냐? 신뢰도 상수. 그럼 이 알파는 문제에서 줄까 안 줄까?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 줘요 안 줘요? 줘요. 얘 줘요 안 줘요? 줘요. 얘 줘요 안 줘요? 줘요. 얘 줘요 안 줘요? 줄까요 안 줄까요? 다 줘요. 다 줘요. 그리고 문제에 뭐라고 나와?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외우기만 하면, 때려 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 어렵니? 야, 그리고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그럼 이게 추정 문제니 추출 문제니? 확률 구하여라. 그럼 뭐고? 이걸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게 말이 되니? N개 이미 추출을 했어. 16개 뽑아서 확률 구하래. 그거 어렵냐고. N개 16개를 뽑았는데 그 평균이 뭐 70점이 나왔는데 신뢰 구간을 구하래. 이게 어렵냐고. 나 진짜 와, 공식도 이거 하나야, 추정. 다른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응용하는 게 나와봤자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 이게 1번. 자, 이제 다른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근데 이게 답답한 거야. 내가 아까 예를 든 거 표본 평균 1000명을 구해서 70점이 나왔어. 1000명의 평균이. 그거 가지고 얘를 빼고 얘를 더했는데 그게 5점이었어. 얘 계산했더니 5점이야. 그래서 65점부터 75점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겁니다 라고 추정을 했어, 내가. 알겠지? 그럼 신뢰 구간 길이는 얼마야? 65에서 75. 그거야. 그럼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되겠니? 이게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 그럼 x바 없어지겠죠. 뭐예요? 2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저것만 외우면 이건 공짜 아니야.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야. 똑같아. 이거 어려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100개를 뽑았을 때 길이가 L이야. 그럼 길이를 2분의 1L로 바꾸려고 그래. 반으로 줄이려고 그래. 그럼 몇 개를 더 뽑아야 되느냐? 몇 개를 뽑아야 되느냐? 근데 여기 루트가 있잖아. 2분의 1이 되려면 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루트 분모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려면 루트 안에 100개에서 몇 배 더 뽑아야 돼? 4배 더 뽑아야 되겠지. 4분의 이거 이미 분모니까. 그러니까 몇 개를 뽑아야 돼? 400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4배. 100개에 4배. 그럼 길이가 반으로 줄어 안 줄어? 줄지. 이런 거 고정했을 때 말이야. 이거 어려워?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가. 루트 반비례. 나는 이런 표현을 써. 뭐라고? 루트 반비례. 길이와 표본의 개수는 루트 반비례. 그러니까 길이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몇 배 해야 돼? 4배를 더 뽑아야 돼. 그 다음에 최대 오차. 그냥 내가 추정한 이 길이 있지. 65점부터 75점이다. 70점에서부터. 그럼 그 사이에 있어. 그럼 70점하고 오차가 나봐야 모평균이 몇 점 나겠니? 65점부터 75점이면 70점하고 오차가 나봐야 몇 점까지 낼 수 있겠어? 그럼 저거 하나야. 이거 말만 이해하면요. 공식은 이거 하나예요. 추정은 공식 이거 하나야. 여러 개가 아니야. 추정을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답답해요. 기본적인 걸 안 외워주는 거야. 야, 너무 답답한 게 이거 줘요. 95%로 추정하라 그러면 95% 신뢰도 상수를 준다고. 우리 때 외웠어. 1.96. 99% 신뢰도 상수 2.58 외웠다고. 맞아가면서 외워가지고 아직도 난 기억에 남아.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주는 대로 해야 돼. 1.96 대신에 2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2.56 대신에 3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 99%가 되는 녀석이 이거 있잖아. 여기서 나온 거야.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 이게 Z축이에요. 표준화. 그래서 0부터 해가지고 2라는 게 여기가 2라는 거야. 그럼 요 확률이 얼마냐? 0.96이라고.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0.95라고. 0부터 2까지는 절반이니까 0.475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줄 거라고. P 0 이상 Z 2 이하가 0.475 이렇게 준다고. 아니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0.95. 그럼 95% 신뢰도 상수를 뭘로 써라? 2로 써라. 1.96이었으면 1.96으로 써라. 이렇게 주는 거라고. 어려워요? 신뢰도 상수는 95% 아니면 99%로 딱 나와. 다른 거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 얘 주고 몇 개 뽑았다 안 알려줄 수 있어요? 추정은 표본 평균 한 개를 알았을 때 거꾸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니까 얘 안 알려줘요? 알려줄 거 아니야. 왜 얘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얘. 당연히 알려주죠. 그럼 안 알려주는 게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추정은 네가 문제 몇 문제만 풀어봐봐.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추정 외운 거 쓰면 돼. 이거 외우기 어려워? 여기에서 뽑았으니까 이 중 한 개. 이 녀석의 표준 편차 쓴 거예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데 내가 너한테 증명 과정 지금 다 생략한 거야. 그거 하면 20분 걸려. 알겠어요? 사실 한 1분이면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헷갈릴까봐 뺀 거야. 그냥 외워. 외워도 무방해요. 그 내용은 몰라도 돼요. 알겠어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추정, 신뢰 구간, 나 외운 거 하고 쓰면 돼 그냥. 자,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를 다 배웠어요. 마인드맵이에요.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확률 분포. 야, 이거 칠판에서는 좀 힘든데 여기서는 무한정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 확률 분포는요, 크게 세 가지를 구합니다. 아니, 두 가지를 만족할 때 확률 분포예요. 뭐냐? 각각의 확률이 0에서 1. 확률 총합이 1. 오케이. 그걸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넓이, 정적분, 알겠어요? 그 개념으로 가는 거고. 확률 분포를 나누는 거는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나눈다.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근데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든 연속 확률 분포든 구하는 게 몇 가지다. 3개. 확률, 평균, 분산. 그거를 연습을 한 거고요. 알겠죠? 이산 확률 분포에선 대표적인 거 뭘 배웠다? 이항 분포를 배웠고요. 이항 분포는 중요한 거 두 가지. 뭘 쓴다? MP. 시행 횟수랑 한 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의 확률 P.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정교 분포를 배우는데 정교 분포는 두 가지 중요한 거 뭘 쓴다? 평균과 분산을 쓴다.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꼴로 써라. 됐습니까? 그런데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구하기가 쉬웠다. 이거 두 개만 알면. 뭐였다? 평균은 MP. 분산은 NPQ. 알겠습니까? 됐어? 나 여기에서 요런 거 다 생략한 거야. 이산 확률 분포에서 분산 정의 이런 것들 네가 다 기억해야 돼. 그런데 정교 분포는 이항 분포는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구했는데 대놓고 줬어.
그럼 정규 분포는 뭘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근데 그 확률을 뭘로 구한다? 표준. 알겠습니까? 그럼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데 얘는 평균이 얼마가 되고 분산은?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표는 반드시 뭐만 준다? 양수 부분만 준다. 나머지는 좌우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구해야 된다. 이게 표준 정규 분포 표야. 알겠습니까? 정규 분포는 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아주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이항 분포 있지. n이 뽑는 게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어떻게 크면? 충분히 크면 걔는 정규화 시킬 수 있어요. 뭐 시킬 수도 있다? 정규화.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항분포 분명히 이항분포 문제인데 이항분포 확률 구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 왜 그러냐면 이항분포 확률 모양은 뭐였어요? px가 r번이면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 ncr, prs, q의 n-rs. 그치? 그러니까 한 번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100번 중에서 n이 100인데 50 이상 60 이하. 그럼 이런 거를 너 생각을 해봐. 100번 중에 50 뭐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3분의 1에 50승 3분의 2에 50승 이거 계산 가능해요? 불가능한다고. 3분의 1에 50승 어떻게 계산해?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큰 확률들을 구할 때는 이항분포를 뭐해서 정규 분포화 시켜서 정규 분포를 뭐해서 표준화 시켜서 뭘 구하자? 확률.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요 정규 분포화 시킨다라는 건 여기에다 평균 써야 되잖아. 그 평균을 뭘로 쓰면 돼? 이거 가지고 NP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는 분산 이거 쓰면 돼. NPQ. 됐니? 근데 이거랑 별개로 이제 네가 뭘 배웠냐면 X가 이제 별개죠. 이게 칠판에서는 이렇게 쓰기가 힘들거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N개를 이미 추출을 해서 표본들의 평균들의 어떤 변수를 새로 잡은 거야. 표본 평균을 변수로. 그랬더니만 평균이 뭐가 되고 모평균과 똑같아지고 분산은 n으로 나눈 거.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꼴로 쓰면 되더라. 이런 분포가 생긴다. 새로. 그러면 얘 가지고 뭘 구한다? 확률. 이건 뭐다? 추출이다. 얘는 뭐다? 추출. 그럼 얘 가지고 확률 구해야 되니까 얘 확률도 얘도 정규 분포니까 뭐해서? 표준화. 알겠어요?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런데 추출이 뭐냐 이게 추출. 한 줄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있었지. 추정은 뭐만 외우면 된다? 실내 구간.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최대 오차 다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알겠어? 그래서 실내 구간 어떻게 구해요? 내가 하나 구한 표본 평균에서 빼고 더하고라고. 뭘? 실내도상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실내도상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거 이하. 알겠니?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 최대 오차는 1개. 됐어?
더 안 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통계가 끝난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깔끔해. 녹화를 안 했네. 네? 녹화가 언제부터 안 된 거지? 녹화 잘 됐어요. 말 다 녹음됐고요. 녹화가 안 된 줄 알았는데 잘 됐네요. 네 목소리도 녹화됐어요. 그래서 통계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다음 시간에.